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강사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충주 MBC, 청주 MBC, SBS 부산지사 아나운서, 또 한국경제TV의 기자 겸 앵커로 일했고요. 현재는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대표로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기, 시작. 여기. 네, 딱 첫 문장만 들어봐도 사실 뭐 100분이 계시다면 100분 중에 뭐 90분 이상이 여기 몸짱이 되고 싶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조를 쓰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좀 다르게 이 시작부터를 여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순간에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선생님들 상승조만 쓰지 마시고 하락조라고 하죠. 이렇게 내리는 어조를 좀 적극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실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상승조만 써요. 대표적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게 100% 상승조인데 이거의 트레이닝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평조로 가다가 내리고 평조로 가다 내리고 이런 다른 어조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기 이렇게 딱 내려보시는 거. 다음 하강조가 안 되신다면 괜찮아요. 다만 상승조를 쓰실 때 정도를 좀 다르게 해보세요. 예컨대 몸짱이 되고 싶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몸짱이 되고 싶은 2배로 올리셨다가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 조에 올리고 내리는 정도만 다르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첫 줄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어조. 몸짱이 되고 싶은 많이 올리시고 경찰들이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여기 몸짱이 되고 싶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꾸밉조를 좀 써볼까요? 꾸밉조는 YTN 앵커들이 모든 뉴스를 할 때 쓰는 조인데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정부가, 청와대는, 뭐 전국이 이런 어조 있죠. 또는 기상캐스터들이 서울 20도, 전주 25도 하는 이런 물결을 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결을 쳐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든 동작이 들어가면 말에 활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로봇 같은 흉내를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몸을 좀 움직여볼까요? 그리고 다음에 로봇이 되려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삐리삐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동작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로봇이 되려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찐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기대서 할아버지도 있죠. 이렇게 누가 들어도 진짜 웃음.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되려는 할아버지도 있죠. 그래서 웃음기가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황 선생님 거기 영화 제목이 뭐가 있나요? 오버사이즈 탑스 그리고 로봇이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읽을 때도 좀 다르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우리가 오버사이즈 캅스 이렇게 O에다가 한번 힘을 주고 오버사이즈 캅스 붙였다면 그 다음에 로봇지가 나올 때는 로봇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로봇지 이렇게 그 사이를 좀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의외의 매력이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에 오버사이즈 캅스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황신앙송가님 오버사이즈 캅스라고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몇 번째 음절에 힘을 줬나요? 오버사이즈 캅스라고 하면 첫 번째 음절에 힘줬죠? 그러면 두 번째 오버사이즈 캅스가 나올 때는 이제 첫 번째 음절에 힘을 안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오버사이즈 캅스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오버사이즈 캅스 앞에 힘주고
O, 그 다음은 로봇 G. 이렇게 그 사이에 포즈 줬고요. 먼저 오버사이즈 탁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힘주고 이러면 그럴듯한 목소리가 만들어지고요. 사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낭독을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변화, 다양성이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낭독을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력적일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이스 트레이닝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괄호 안에 제가 빈칸으로 뒀죠. 지금부터 우리 신체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면요. 목소리와 표정이 100% 일치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안에 적어주세요. 인체의 신비, 목소리와 표정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 우리 선생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꼬리를 바짝 올린 상태로 거기 대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피곤해 죽겠어요. 네, 피곤하게 들리나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네? 입꼬리 올리시고 진짜 안 됐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나요? 네, 거짓말 같습니다. 자, 뒤에 선생님께서 입꼬리를 축 내린 상태로 저를 보고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거 어때요? 했는데 어때요? 완전 빈말로 들리죠. 네. 그러면 우리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입꼬리 여기서 더 내리고 올 듯한 표정으로 나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이러면 나 아무 일 없구나. 이러고 끊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른대로 말해도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낭독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브 텍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글, 말, 이면에 감추어진 정확한 뜻, 본심, 진짜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는 안녕하세요 이지만 서브 텍스트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 반갑다,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는 느낌으로 안녕하세요를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다 느낌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놀랍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만났지? 안녕하세요. 상당히 긴장스럽게 오시네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들리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안녕하세요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진짜 안녕하세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변화를 했을 때는 서브 텍스트가 정말 중요하다. 거기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은 말의 내용, 텍스트 자체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강사로 초빙돼서 왔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하나도 안 떨립니다. 이러면 텍스트 자체는 안 떨린다예요. 근데 믿으십니까? 서브 텍스트를 믿죠. 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목소리란 단순히 목 플러스 소리가 아닙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이미지에 성대가 끼치는 영향력은 4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디서 오냐? 그 사람의 태도, 마인드, 기분 이런 것들에서 오죠. 2번 목소리는 메시지, 테스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으세요? 좋은 낭독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선 그런 뭐부터 짓고 나서요? 표정? 정답입니다. 그런 표정부터 짓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거기에 실어두었는데요. 텍스트 자체, 즉 뭐 아나운서가 뉴스 하듯이 오늘 정보가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는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말을 할 때 그 감정이라는 것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와 닿아요. 그러니 어떤 텍스트 자체만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나만의 그 정신, 영혼, 감정을 넣어서 그것이 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앞서 저서를 2권 선물을 드렸어요. 제목이 뭐예요? 네, 그 출판사 사장님의 마케팅 전략이 하루 만에 목소리 좋아진다 막 이거였는데 사실 하루도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그냥 1초 만에 좋아지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정면을 보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해보세요. 시작. 1초 만에 좋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악에서 구강 미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수미 씨가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이런 아리아를 부를 때 표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비강과 구강 자체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울림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 잘 전진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구강 미소법이고요. 한마디로 웃으면서 하면 된다. 미소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잘 웃을 수 있는 5단 웃음 훈련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다 벚꽃처럼 이쁘게 웃으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입은 다물고 입꼬리만 올리면서 시작. 그 다음에는 입을 조금 벌려주시고 그렇지. 이번에는 백치미가 필요해요. 배시시 시작. 네, 거기서 더 웃고 싶으면 이제 제스처가 들어가는데요. 어깨를 와이키키 시작. 와이키키. 자, 그 다음에는 양손을 드시고요. 이 손이 나의 입꼬리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난다 하고 올려주세요. 시작. 와 신난다. 선생님 왜 한숨을 쉬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귀엽게 하시면 제가 볼 거예요. 시작. 그렇지. 백치미. 배시시 어깨. 와이키키 손. 와 신난다 해놓고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웃음기 된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대기실 바로 앞에서 이 연습을 필수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수업 번호에서부터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지요. 2번째 자세로 가보겠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실험을 해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턱을 점점 올렸다가 내려보시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턱 올려보세요. 팔 점점 내리세요. 네, 턱이 올라가면 고음이 나고 턱이 내려가면 저음이 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몰라요. 만약에 나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고 계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후두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점점 넣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라고 했을 때 거북목이 되면요 얇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성우들이 어떤 캐릭터 연기를 할 때 탄관오리랄지 뭐 이방 역할, 내시 이런 역할을 하라 그러면 고개를 쭉 떼요 일단. 그래서 네가 너무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이거 느낌 자체가 풍채 좋은 사람 할 때는 네 이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일단 좋은 자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탕에서는 음치도 가수가 됩니다. 자, 그 탕 자체의 울림 효과도 한몫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몸에
릴렉스, 힘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보이스 전문가는요, 첫날 이런 과제를 주신대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 보지 않을 때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나체 상태에서 보이스 녹음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좋은 목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나체로 내는 상태에 뭐 나를 조이고 있는 뭐 허리띠, 옷 이런 거 다 없는 상태에서 힘 빼고 목소리 내면 정말 좋은 음성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릴렉스가 정답입니다. 긴장된 부분은 움직이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볼게요. 3번 탈탈탈. 네.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갔다? 올리면 바로 힘이 빠집니다. 자, 우리 이제 자세, 표정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약에 그 낭독 대본을 읽으신다면 이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다른 바가 전혀 없어요. 목에는 엄청난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허밍 발성이에요. 하루 종일요. 이러고 다녀요. 그것이 목의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복식 호흡으로, 복식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숨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앞으로 볼록 나와요. 우리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면 풍선이 부풀겠죠? 그리고 풍선에서 공기가 빠졌어요. 후 하면 배가 들어오게. 자, 그 느낌으로 다 같이 배를 부른 상태에서 5초 끌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 성대 마사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내신 그 소리가 선생님들께서 갖고 태어나신 고유의 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고 냈을 때 그 음이 나의 기본 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나운서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데요. 자, 함께 뉴스 공부를 합시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몇 번 모릅니다. 할 때 다음이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하고 왔니? 그러면 30분이나 했대요. 근데 왜 그 음이 안 날까? 본인에게 편한 한 가지 음으로만 발성표를 가로, 세로, 대각선 온갖 방식으로 읽고 온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원래 쓰는 그 음마 할 때 그 톤은 연습 안 해도 너무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점점 낮춰가면서 발성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 노래와 이 낭독, 낭송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노래는 고음이 힘들고 말은 저음이 되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공통점이 다 어떤가요? 저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음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예전에 활동을 많이 했던 현영 씨 같은 고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저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의 톤이 이랬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낮춰서 다 같이 메미 시작. 메미 오. 좋아요. 더 낮게 시작.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괴물 목소리가 나야 맞아요. 자, 시작. 네, 듣기 거북한 이런 목소리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MBC 충북에서 그 새벽 뉴스를 맡았을 때는 목 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저의 원래 톤은 연습도 안 하고요. 그냥 이 가장 낮은 음 있잖아요. 이걸로 저음을 풀었을 때 진짜 좋은 목소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스타카토 발성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 목소리에 좀 힘을 길러야 하는데, 앞서 우리가 배를 불렸다가 하고 서서히 넣었다면 이 발성이라는 건 이걸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빼는 거예요. 배를 한 번에 싹 넣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앞으로 많이 나가려면 팔 시위를 뒤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단결 문장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나가고 배는 들어오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오, 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게 한 번에 한 번씩이라서 빨리 할 수 없고요. 시작. 쉬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목소리 자체에 힘이 생기고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계실 때 큰 목소리 내야 될 때 있잖아요.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때는 이 반동을 쓰지 않는 큰 목소리 못 내거든요. 혹시 꼭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또 목소리의 볼륨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습하시는 게 좋냐면요. 두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애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다. 그냥 에, 이, 오 이런 목소리가 아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쉬고 쉬고 좋습니다. 이 방법도 되고요. 아니면 벽돌 2장 정도의 볼륨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을 넣어서 보이스 트레이닝 해보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시면 4단계는 이제 배털기라고 나와 있어요. 배털기까지 되시면 복식호흡 발성을 마스터했다라고 보통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나의 등이고 이게 배라면 이렇게 했죠. 근데 4단계 배털기는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마스터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2달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마치 보이스 트레이닝은 득도랑 비슷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언제 복식호흡이 된다? 언제부터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 아무 변화가 없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발음이 좋지 않은 분들의 99%는 이중모음에 약하세요. 그래서 낭독 때 발음이 좋기 위해서는 이런 취약 발음을 발성 때부터 포함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먼저 관관 이렇게 붙여서 시작. 관관 좋습니다. 이때 위 발음도 아주 어렵거든요. 네, 선생님부터 쉬 해주실까요? 쉬. 네, 선생님 뭔가 합의를 이루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원만한 합의가 될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선생님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 원하다. 네,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 귀부터 휘까지 부탁드릴게요. 귀, 시작. 귀, 네, 아주 좋고요. 뭐만 한 가지 신경 써주시냐면 지금 취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음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 성우분들을 보면 사실 취 이렇게 계속 위 소리만 내거든요. 자음이 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좀 지키면서 하시면 안국역을 하면 안국이라고 하지만 그 히읗 붙었다고 한국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안국 이렇게 모음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선생님께서는 이중모음과 받침 같이 있는 권 해주실까요? 권, 논, 돈, 주원, 먼, 번, 손, 원, 존, 촌, 헌, 톤, 펀. 네, 아주 좋은 음성 가지셨고요. 마찬가지로 선 이렇게 튀는 것을 선 이렇게 원 소리라는 모음을 더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음 발성과 모음 발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시옷이 있다고 할 때요. 실외나
성령 같은 경우예요. 이걸 시옷이 있다고 해서 신뢰 이러면 신뢰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죠. 그럴 때는 이 시옷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신뢰 이렇게 이 소리를 좀 내주시는 거. 근데 늘 이것만 쓰시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새 옷을 얘기할 때 제가 새 옷 이러면 묵은 옷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 그 느낌을 살려서 새 옷, 새 신발에 신뢰를 가득 안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것까지 됐으면 이제 오독 없이 집중력 있게 발성하면 되는데요. 적힌 그대로 오독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자, 다 같이 가 시작. 가, 누, 더, 로, 무, 비, 세, 에, 자, 초, 겨, 튜, 펴, 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고난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붙여서 랄랄랄랄라 롤로롤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랄랄랄랄라 롤로롤로로 릴릴릴릴 랄라랄 라라랄 랄리라 라리라 랄라라랄 릴랄라라 랄랄라랄 라라랄라. 네, 이렇게 해서 혀에도 설음을 조금 새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오늘의 핵심인데요. 별표 쳐주세요. 탁 트인 시원한 발성을 만들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를 크게 외쳐주실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목소리를 앞으로 더 잘 전진하게 만들려면 4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지개 발성법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 입 앞에다 두시고요. 한 손으로 뻗어나가는 무지개 모양을 만드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목소리 막 쭉쭉 잘 나갑니다.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 구절 보이시죠? 큰 꿈을 가져야 시작. 큰 꿈을 가져야 남는 수가 있다. 예, 이게 무지개 발성법이고요. 두 번째는 로켓 발성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보실까요? 한쪽 발을 앞에다 두시고요. 우리 뒤에 발 있죠?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로켓이 날아가는 흉내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 파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면 됩니다. 카타파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 파, 파, 파. 좋습니다. 그 느낌으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시작.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남 선생님 바다로 가자요. 큰 바다. 시작. 큰 바다 넓은 하늘 우리는 가자로가. 네, 이렇게 해서 발성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서신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뿌리는 느낌으로 파, 펴 이렇게 소리를 앞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 펴, 퍼 펴볼게요. 시작. 파, 펴, 퍼, 펴. 잘하셨어요. 그 밑에 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문 닫히는 자동차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예, 명언이지 않나요? 문 닫히는 전동차 미련 없이 보내야 다음 차가 빨리 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이 느낌 기억해 주시고요. 7단계의 마지막은 이제 공명 넣기예요. 공명음을 쓰실 수 있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성능 좋은 마이크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것과 똑같거든요.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초 시작. 네, 그때 여기 입술에 떨림 그것이 공명이고요. 시작. 또는 예전에 손예진이 나온 드라마예요. 손예진 씨가 기자인데 앵커 그 오디션을 앞두고 계속 개구리 뒷다리 이래요. 그게 첫 번째는 미소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공명음 연습인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개구리 뒷다리 할 때의 그 울림 그걸 나의 목소리에 넣어서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라고 울림을 넣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활용할 때 이 공명 단련을 할 수 있냐? 앞으로는 미음 앞에는 음을 넣어보시고 니은 앞에는 은,
그리고 이응 앞에는 리을 앞에는 을이라는 나라 마음 니은을 미음 올림소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미음이 아니고 미음. 시작. 미음. 다음 미음. 마.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랄랄랄라.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나라마음 훈련법 아주 공명음 발생시키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음 강조법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목소리라는 것은 곧 모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이런 소리를 내셔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소리를 냈네라고 생각 안 해줘요. 그냥 소음이네. 그럼 이게 언제 비로소 인간의 목소리가 되냐면요. 여기에 모음이라는 이가 더해져서 시 이랬을 때 비로소 인간의 목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의 핵심은 어미 모자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이야말로 이런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을 듣는 사람의 귀까지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좋은 목소리의 핵심은 모음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발음하실 때도 성령, 신뢰 이러면 어때요? 집에서 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께서 좀 꽉 잡아줘야지 그 자식이 잘 되고 하잖아요. 근데 자가 너무 크니까 신뢰, 성령 이렇게 뭔가 깊이가 없이 뭔가 뒤집어진 느낌이 나는 것이고 신뢰, 성령 이렇게 모음을 살리면 굉장히 밀도 있고 깊이 있고 우아한 음성이 나게 됩니다. 목소리는 곧 모음이므로 이런 사슴이나 색채 같은 낭송 그 단어를 보실 때도요. 사슴이 아니고 이건 제가 시옷소리 낸 거거든요. 해보시죠. 그 느낌으로 사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내미셔야 돼요. 색채 이게 아니고요. 하는 느낌으로 색채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새로운 것 이럴 때는 그걸 쓰셔도 되고 마지막으로요. 롤리팝 연습법이라고 있는데 롤리팝이 뭐죠? 막대사탄이죠. 동심원을 그리시면서 해보시죠. 시작. 거기에다 내 목소리를 실어서 그 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구예요. 저기 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기 저 가을 꽃들이 초록해지면서 단풍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공명이 생기는데 만약에 별로 나는 차이가 없는데요 하신다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목소리 따로 손 따로가 되면 안 되고 저기 저 이렇게 시선이 손을 봐야지만 공명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목소리는 3-dimensional voice다. 3차원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성은 고저의 폭이 있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런 음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성우들이 뭐 더빙한 걸 들어보면요. 한 문장만 봐도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다 함께 있어서 부산의 운해를 주름잡는 패셔니스타가 떴다 이러고 이 안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들어있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이름 넣어주시고 두 번째 좋은 음성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운대요. 다 같이 개구리 헤엄을 쳐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워야 되고 좋은 음성 절대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한대요. 배영을 거꾸로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 다 잊으셔도 되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나의 감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안녕하시렵니까는 어떻고 뭐 85번이면 어때요? 만나서 반갑다라는 그 서브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이 낭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각각의 단어가 자신이 어떻게 읽히고 싶은지 온몸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휘두르다라는 걸 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휘두르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휘두르다가 맞을까요? 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묵직한 혹은 납작한을 읽는다면 묵직한 이게 말이 되나요? 묵직한.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살려주시면 돼요. 혹은 우리 다 같이 맨 앞에 사전 목소리 점검을 봐주신다면 2페이지에 있죠. 거기 물 흐르듯 한다라는 걸 봐주신다면 우리 앞서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물, 나무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이냐면요. 물은 내가 볼 때 저의 시선 아래에 있겠죠. 수면은. 그렇다면 물, 수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읽고요. 나무는 대부분 저의 시선 위에 있잖아요. 나무를 볼 때나 수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살려주시면 돼요. 저의 선생님이 이금희 아나운서세요. 제가 그분께 내레이션을 배웠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맑은 날씨에 근사한 옷차림 이렇게 읽는 법이 없고요. 맑은 날씨에 근사한 옷차림. 그래서 그 자체의 그 어감을 그냥 살리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이미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프로들은 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대구 명제. 여유 없으면 프로 아니다. 초짜다. 이 명제도 참이에요. 따라서 말하기에 낭송의 프로가 되고 싶으시다면 억지로라도 이 여유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음이에요. 장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1번. 2번.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세요? 예, 두 번째죠. 2번이 장음을 지킨 겁니다. 장음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거기 빈칸에 적어주세요. 모음을 늘리는 것이 장음이에요. 근데 이 유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컨대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이런 시를 한다면 말이라는 아라는 모음에 늘리시지 않고 당신이라는 말 이렇게 리을 자음에 늘리세요. 그랬을 때는 전혀 그 여유와 품격이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자, 윤동주 시인의 병원, 저의 애성시인데요. 이걸 이제 발음하실 때도 병원 이러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받침, 이응, 자음이 아니고 뭘 늘려야 된다고요? 병원. 예,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유의 요소, 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침묵이라는 것은요, 청중의 귀를 한 번씩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구멍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계속 뭔가를 더 넣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싹 비워요. 그 다음에 뭔가를 넣으면 이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침묵, 포즈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변화 없이 줄줄줄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내 목소리를 소음화하는 것과 똑같다. 만약 이 공간에서 누군가 사랑해 라고 한다면 얼른 그 사람을 쳐다보겠죠. 무슨 소린가? 근데 이 사람이 10초마다 한 번씩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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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소음이 돼버린다. 그래서 변화 없이 줄줄 이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포즈, 침묵,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이 포즈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열린 도전 골든벨의 예선 그 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날 OX 퀴즈의 정답 발표를 하는데요. 포즈 없이 네, 정답은 X입니다. 이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듬해 2년차가 됐을 때는 포즈가 중요하다. 선생님 느낌 오셨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포즈를 넣은 거죠. 3년 차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이 X인데도 네, 정답은 O가 아니라 X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줄 알고 와!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3단 변화를 하게 됐어요. 포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연습 때는 박수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X 전에 정답은 X입니다. 이러면 박수 치느라 말을 못하게 돼요. 자, 시작. 정답은 X입니다. 네, 딱 그만큼. 그런데 실전에서 우리가 나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실전 낭독에서는 마음속 한다, 마음속 한번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미륵들의 미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딱 포즈를 넣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뭉긋이 앉은 시작.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천천한 걸음을 나는 쉬고 미륵들의 미소가 불렀다. 예, 그렇죠. 그래서 미륵들의 미소를 강조하고 싶으면 중요한 건 앞에서 청중의 귀를 리셋, 초기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미륵 같은 미소를 한번 지어야겠다. 막 이렇게 제 자신과 약속을 많이 하고 들어갔죠. 자, 그 다음은 거제도에서 열렸던 청마 신앙송 대회에 나갔을 때 갖고 갔던 건데요. 유치원 시인의 바다예요. 이걸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첫 행인데요. 이것뿐이로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억만년 가도 종실 내 가슴 또 똑같이 이것뿐이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뿐이로다 이렇게 하는 게 느낌 좋겠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뿐이로다. 억만년 가도 종실 내 가슴 이것 쉬고 뿐이로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유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여유. 자,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자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음 받침을 느리는 것이 아니고 모음 자체를 느리는 것이다. 그리고 포즈를 적절히 넣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톤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성비 최고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적은 노력으로 누구나 전문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전문적 보이스를 위해서는 음역대 다양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건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서요. 네, 그 A는 B고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문? 네. 네, 크게요. A는 B고 C는 D고 E는 F입니다. 네, 좋아요. A는 B고 C는 D고 E는 F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신다면 학창 시절에 좀 저를 잠들게 만들었던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읽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모노톤에 가까워요.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보다는 각각을 고, 중, 저로 좀 나누셔서 A는 B고 이건 선생님들의 원래 톤으로 하세요. 중음 시작. A는 B고 자, 그 다음에는 확 높여볼까요? C는 B고 그 다음에는 저음 E는 F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각각이 다 살아있어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만약에 X, Y, G까지 드렸어요. 그래도 X는 Y고 G는 A고 또 똑같이 한다면 그거 자체도 또 이제 쪼라고 하는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A는 B고 C는 D고 E는 F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포즈를 넣음으로써 또 다른 패턴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썼던 여유와 톤 다르게 하는 거.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A는 B고 쉬고 C는 D고 E는 쉬고 F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이라서 귀에 딱 걸리게 돼요. 제가 처음 교보생명보험에 이제 그 잡을 따러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때요. 그 스피치 강사 4명 정도가 뭐 일종의 그 미션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걸 보고 이제 선정을 하셨대요. 근데 주어진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리 상담사들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자, 불러주실 주소는 도로명입니까? 집원입니까? 이러면 고객들이 네, 그냥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전달력이 낮다. 이 고객들은 이렇게 들고 열심히 통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다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방법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날의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러주실 주소는 도로명입니까? 집원입니까? 이렇게 고음과 저음을 나누면 사람들은 누구나 A와 B가 다른 거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연 3천만 원짜리 교육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높낮이의 차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고유의 타고난 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그걸 미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미, 레, 도. 자, 낮은 도 기억하시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좋습니다. 방금 낮은 도와 높은 도를 하셨죠? 이 음을 기억하셨다가 내가 어떤 한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저음을 방금 쓰신 낮은 도, 가장 고음을 그 높은 도 이렇게 하셔서 한 옥타브 차이를 주면 그 누구의 귀에도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이걸 한 세 음 정도 차이를 내면 내 딴에는 한 건데 남의 귀에는 똑같은 톤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 한 옥타브를 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라는 모차르트의 말을 이제 낭송을 한다면 이걸 모노톤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 미, 레, 도 낮은 도로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음악은 시작된다. 이렇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도, 높은 도 한 옥타브 차이 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시작!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 네, 이렇게 한 옥타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음치예요 라고 하신다면 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시고요. 내 눈도 이 손을 보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손 아래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손 아래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네, 다음은 소리도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 할 때는 위로 찌르시고요. 다운이라고 할 때는 아래로 찌르시면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8월이죠. 이래도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도 다운, 해야 할 일도 많은 8월이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망라해 볼 텐데요. 만약에 나는 업도 안 되고 이 손도 안 돼요 하시면 필살기 눈썹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초록색이라고 할 때 눈썹을 드시고 초록색 해보세요. 시작. 초록색. 맞아요,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음이 딱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낮게 사실 우리 삶에서 늘 눈썹 초록색 신호등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시와 겉에 보신다면 손 위 언젠가 위로가 필요할 때 시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리라 믿습니다. 다운, 휴식과 업, 치유의 힘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러면 높낮이가 살아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시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모두 왼손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손금에? 시. 맞아요. 천. 네, 천이 적혔어요? 저 천이에요. 선생님, 시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 누구나 진짜 시 하나씩 이렇게 몸에 품고 살고 있다. 그 말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확인하셨나요? 천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천짜리였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역대 다양화랑 별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긴 문장, 반복되는 어고 어절됨이 있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첫음을 다르게 잡아서 톤의 고절을 넣으시면 된다라는 간단한 그러나 효과는
정말 뛰어난 기술이에요. 이제 낭독에 적용을 해볼게요.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모노톤이 아니고 하나는 저음으로 생각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꾸지 않아도 당신이 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이제 곧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번 저 사람은 낮은 음 하나에 높은 음 하나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에서 저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든 반복되는 걸 피하시면 돼요. 사실 뭐 아나운서나 성우들이 쓰는 내레이션 기법이 별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음만 변화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어느새 낭만이 잔잔히 피어오른다. 이것도 그냥 음만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을에 치는 중부지방이 최고라고 하네요. 음만 다르게. 혹은 VJ 특공대도 딱 그대로예요. 고정만 다르게 해서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서민들의 참새로운 아까를 구석구석 찾아가 본다. 이게 별것이 아니고 그냥 음만 다르게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다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낭독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높임 강조. 네, 뭐 정답은 만리장성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강조 중에 강조는 낮춤 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데서는 확 저음을 써주는 거.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자, 이제 3번 성량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귀를 기울이다. 가만히 있어도 큰 목소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때로 볼륨을 확 작게 해야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겠죠. 볼륨 키우는 요령은요. 입 모양 자체를 더 크게 벌리시면 되고요. 예, 톤을 살짝 올리고 복식 호흡을 할 때도 이 정도 넣는 것과 넣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축 정도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파도 발성법으로 성량의 변화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20의 볼륨으로 해주세요. 시작. 갈까 말까는 갈까. 40. 살까 말까 혈류는 사랑이야. 60. 갈까 말까 혈류는 사랑이야. 80. 줄까 말까 혈류는 줘라. 100. 먹을까 먹지 마라. 꼭 기억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삶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낭독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꽃이라고 할 때는 성량을 크게 감을 해주시고 봉우리에서는 모아주세요. 자, 연습해볼게요. 시작! 꽃! 봉우리. 그렇죠? 봉우리! 이러시면 소용이 없어요. 작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느낌으로 우리의 차는 잠시 후 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강약을 살려봅니다. 시작! 우리의 차는 잠시 후 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법을 써서 강약을 낭송에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힘 넣는 연습을 해볼게요. 박수 하시면서 뚝뚝 듣는 피를 시작. 뚝뚝 듣는 피를 오.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이 박수 안 하셔도 뚝뚝 듣는 피를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 개의 별과 한 개의 지구가 있어요. 똑같이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 이건 재미가 없죠. 한 번은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이게 맞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마음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저에게 신앙송 대회 대상을 안겨준 한용훈 시인의 개월향에게인데요. 이걸 할 때도 제가 그대의 다정, 그대의 무정이 있다면 그 포인트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나는 그대의 다정을 슬퍼하고, 한 번은 다정을 강조하고 그대의 무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를 강조하고.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대의 가정을 슬퍼하고 그대의 우정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뀌어서 나는 그대의 가정을 슬퍼하고 그대의 무정을 사랑합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다르게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음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철학은 이래요. 이 세상에 발음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절대 마인드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입 모양이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쉬운을 한다면 입 모양이 슈에서 이, 쉬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시은 부지런하지 못하게 하니까 발음도 덩달아 이렇게 부정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면 발음은 저절로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저는 스피치 학원에 상담을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나요? 발음이 부정확해서요. 이러면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제일 쉽게 교정할 수 있다. 발음 문제가 제일 쉽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음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딱 3가지예요. 이것에만 통과를 하시면 누구나 저 사람 발음 좋네 라고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중모음입니다. 모든 이중모음은 오나 우로 시작해요. 오는 케이크 먹기예요. 다 같이 케이크 위에 촛불을 꺼볼게요. 해보세요. 그 정도로 입을 내미셔야 돼요. 이렇게 우 발음은 라면 먹기입니다. 라면발 불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회초리가 나는 해초리로 난다 이러면 일단 촛불부터 불어 끄는 거예요. 호 회초리, 호 회초리 이렇게요. 네, 저기 선생님부터 빠르게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회초리부터 해봐 주세요. 네, 발음 정확하게. 회초리. 그렇죠. 아주 정확하세요. 선생님이요? 오 해초리. 다음 거 하세요. 돼요. 네. 돼요. 그렇죠. 온유의 기름되어 해주세요. 온위에 기름이 돼요. 네, 다음 선생님 해주실까요? 선생님 보이세요? 예, 오늘도 나는 강가를 지나며 네, 되네요. 맞습니다. 다음 선생님 아름다움 보이세요?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튀어있는 괴어있는. 네, 좋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와를 하실 때 관광객이 관광객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해보세요. 예, 그러나 관광객까지 하시면 안 되겠고 관광객. 예, 뒤에 선생님. 광란에 네, 그 광란이라고 하지 않고 광란에. 광란에 네, 불사시. 예, 뒤에 선생님. 찍고 둥글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이과 선생님, 감성 공대생. 위하여? 네. 꽃은? 위하여. 예, 앞에 선생님. 애워싸고 맞습니다. 옆에 선생님. 꿈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걸 조금만 빨리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루어를 빨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우 발음 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받침이에요. 이 받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성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극에서 임금님 역할 맡으시는 분들은 다 받침이 정말 또렷하거든요. 근데 받침, 예를 들어서 니은 받침을 제대로 안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좀 어딘가 모질라 보이게 돼요. 니은 디귿 받침은 니은 해보세요. 니은 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혀끝이요. 앞니 바로 뒤에 딱딱한 잇몸에 가서 붙었다가 떨어져야 돼요. 니은. 근데 그게 붙지 않으면 연구진이 연구 이렇게 이음으로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받침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니은이나 디귿 받침이 잘 안 될 때는요. 거기 적어주세요. 집게발 훈련법 혹은 꽃게발 훈련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손을 마치 꽃게 발처럼 드시고 딱딱 해보실까요? 딱딱. 네, 그 느낌으로 그 니은이 있을 때 기단감, 네, 걷길 걷기 이렇게 하면 이게 니은이 그
그 좋은 기관에 닿는 것과 똑같아서 니은 아주 정확하게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갑습니다. 예, 그 집개발, 꽃개발 연습법을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취약 발음이 한국 사람들은 미음 받침에 약합니다. 이건 악어입 연습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악어입이 두 개는 아니에요, 선생님. 쫙 이래가지고 한 손으로 했다가 머리가 지나가면 이거 덥석 문다라는 생각으로 점검 시작 점검 이렇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두 개가 만나야지만 미음이 정확해지는데 안 만나면 점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점검. 네. 미음 받침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읗 음가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히읗 음가 발음을 안 한대요. 그때 썼던 그 조사 단어가 뭐였냐면 이화여자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이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화여자 대학교 이런데요. 그래서 히읗 다 이응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 수준이 높고 내가 좀 살아 이런 느낌이 들고 싶다면 이화여자 대학교 해보실까요? 시작! 이화여자 대학교. 그렇게 히읗 음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앞 음절이 모음일 때는 따라해 보실까요? 오후 대학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철 이렇게 히읗 음가를 좀 살려주시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이제 유 선생님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 음절에 받침이 있을 때는 발휘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말하다 이거는 틀린 발음이거든요. 절대 히읗 그렇게 살리지 마시고 앞 음절에 받침이 있을 때는요. 앞에다가 강세를 주고 살짝 약화된 소리 발음 말하고 이렇게 내야지 말하고 이건 오히려 틀린 발음이고 약화된 거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히읗 음가의 남발은 금물이다. 깨끗한 아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제 공연을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한강아리랑 한성산을 발음한다면 히읗 들어간 건 딱 두 개에 불과한데 한강, 아리랑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성산 막 이래서 심파조에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건 듣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걸 보신다면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여기에는 사실 히읗 음가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걸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이거는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그래서 히읗 음가를 너무 살리시면 이런 심파주의 올드한 낭송이 되고 20대, 30대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자, 끝으로 오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